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재산은 한은정 씨 명의로 이전합니다. 뭐라고요? 미정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재산을 받습니까?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분이 날 돌봐준 건 단지 몸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입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대문안 명패가 바람에 흔들렸다. 최가가 사라지고 한가가 빛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거나 우리의 감성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단지 입구의 경비원들조차 하품을 참으며 졸음을 쫓고 있을 무렵 한 대의 낡은 택시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소박한 차림의 여인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 봉투 하나가 전부였죠. 여인의 이름은 한은정. 올해 67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단지 안쪽으로 걸어가는 은정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203동 5층.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미정. 48살,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미정은 문턱에 선 채로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사람을 평가하듯 말이죠. 요양보호사 맞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애초에 존중 같은 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은정입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도 많고 촌스럽게 생겼네. 뭐 상관없어요. 어머니한테 잘만 하면 되니까. 그 말투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저 고용된 인력으로만 대하는 태도였죠.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은정을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짐 두고 부엌부터 정리하세요. 아침 설거지 안 했거든요. 어머님은 아직 주무시니까 조용히 움직이고요. 은정은 짐을 구석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엔 아침 식사 후의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고무장갑을 끼며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왠지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은정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은 어디신가요? 미정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맨 끝방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노크 3번 하고요. 깜짝 놀라시면 심장 안 좋으시니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은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3번 또박또박 노크했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모실 요양보호사 한은정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는 앙상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79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정희는 은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부터 신세 지게 됐네요. 은정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는 은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 낯익은 느낌이네요.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처음 뵙는 것일 겁니다. 거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보호사님, 청소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좀 돌리고 시작하세요. 은정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은정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은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은정의 눈빛엔 묘한 침착함과 단단함이 스쳐갔습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청소기 창고에 있어요. 빨리 돌리고 점심 준비 들어가야죠.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청소하는 동안 미정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그냥 돈이나 벌려고 오는 거지, 뭐. 은정은 청소기 소리에 묻힌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정희의 방으로 가져가 상을 차렸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손맛이 참 좋네요. 예전에도 이런 일 하셨나 봐요?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그땐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정희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을 정리하고 방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은정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 그때 잃어버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야 할 것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남편이랑 아들도 와요. 저녁 준비 넉넉하게 하세요. 아, 그리고 설거지는 당연히 보호사님 일이고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엔 다른 색깔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의 색깔이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은정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선 미정은 은정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시끄럽게. 남편이랑 아들 깼으면 어쩌려고.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미정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방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 쌓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리고 화장실도요. 당연히 보호사님이 하는 거 아시죠?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물병을 들고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정희의 방으로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는 이미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정이 말하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고마워요. 은정은 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말씀하세요. 정희는 수저를 들며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 서투시네요. 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아드렸죠. 식사를 마친 후 은정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복도까지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언니. 새로 온 보호사. 그냥 그래.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한물 갔어. 그냥 돈이나 벌려고 오는 거지, 뭐. 은정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착하셔서 누구한테나 잘해주시는데 나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 서류가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은정은 조용히 걸레를 헹구며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은정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보호사님, 오늘 장 좀 봐야겠어요. 목록 적어줄 테니까 마트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은행 심부름도 하나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집안일이지 간병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있으면 다 해야죠. 은정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정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정 씨, 어디 가세요? 은정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장 보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미정이가 너무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 심부름까지 마친 은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늦게 오시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은정은 급하게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미정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도 직접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미정은 다시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도 서두르세요. 오늘 남편 일찍 들어온대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은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 혼자 중얼거리세요? 은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정희는 은정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미정한테 얘기할게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는 은정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눈빛을 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단순한 보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일이에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정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 최상우와 아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은정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조용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운 보호사 어때 보여? 상우는 은정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미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서류는 깨끗하다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손맛이 참 좋아요. 예전에도 이런 일 하셨나 봐요? 은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그땐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은정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은정이 정희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안방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보호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은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상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야? 뭐가 이상한데?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류도 너무 깨끗하고 신상도 완벽해. 경력도 빈틈이 없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은정은 복도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성실한 사람인 거 아니야?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미정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마치 옛날부터 알던 사람처럼 대하시잖아. 이상하지 않아? 상호는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자자.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한다고. 미정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미 눈을 감은 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은정은 복도에서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서 문을 닫았을 때 은정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의심이 많은 건 좋은데 방향이 틀렸네요. 은정은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은정은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산요양재단 이사장, 돌연 실종. 거액의 기부금 행방 미궁 속으로. 은정은 그 기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걸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하루아침에 사라진 명예와 재산, 그리고 홀로 떠나야 했던 긴 세월. 은정은 신문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볼 때가 됐어.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때문인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사님, 오늘 시간 나면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식사 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미정은 은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참, 보호사님은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서류에는 여러 곳이 적혀 있던데. 은정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갔죠. 미정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일 오래 일한 곳은 어디예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10년 정도 있었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기 이름이 뭐예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요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미정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상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호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미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요즘 회식이 왜 이렇게 많아? 상호는 대답 없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정은 정희의 방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정희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요. 은정 씨도 같이 앉아서 드세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잡수시는 동안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정희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 씨, 미정이가 당신을 의심하는 거 알고 있죠? 은정은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미정이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들거든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제가 청소하고 올게요. 은정은 방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정의 방 문 앞에 섰을 때 은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옷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닦다가 눈에 띄는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와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 상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던 겁니다. 한산요양재단 건물이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의 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과 재단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은정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서는 은정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약속대로 회식 때문에 집에 없었고 미정과 정희 그리고 은정만 집에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은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의 본심은 안 변하더군요. 그때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 혼자 또 중얼거리시네요. 은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놀랐잖아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정희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낡은 신문 스크랩을 펼쳐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기사, 사라진 재단 이사장, 미궁에 빠진 기부금. 모든 것이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스크랩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나씩.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은정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마다 트집을 잡았고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도 미정은 거실에서 정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은정이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 안냄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냄새?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미정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느껴지던데요. 뭔가 오래된 냄새 같은 거요. 혹시 저 보호사 때문 아닐까요? 은정은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은정 씨가 얼마나 깨끗하게 생활하시는데. 미정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서 문제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니까. 은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정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미정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응, 그 보호사 말이야. 뭔가 수상해. 어제 내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거든. 분명 청소한다고 했는데 왜 방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뭔가 엿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은정은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해. 서류는 완벽한데 행동이 수상하다니까. 남편한테 말해도 안 믿더라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정희의 방으로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정희는 상을 받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정 씨, 미정이 말 들었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서.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정희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 앨범을 보셨죠? 그 사진들 말이에요.
은정은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한산요양재단 건물이 있었죠.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정희는 은정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그 재단과 관련이 있나요?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산요양재단에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재단에서 일했죠. 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정희는 은정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더욱 노골적으로 은정을 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은정을 보며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보호사 정말 이상해. 어머니 방에서 나올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상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미정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어제는 우리 방 앞을 기웃거렸다고. 상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지켜볼 거예요. 뭔가 꼬투리 잡히면 바로 내보낼 거고. 은정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차가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 내 손으로 바로 세워야겠어. 설거지를 하며 은정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정희가 은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 씨, 오늘 하던 이야기 계속해도 될까요? 은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당신 단순히 일하신 게 아니라 은정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산요양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실종된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30년 전 모든 걸 잃고 사라져야 했던 한은정입니다. 정희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재단 명예, 재산, 심지어 제 이름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고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은정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돌려받을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과 그 일이 관련이 있나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정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믿어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것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희가 방을 나간 후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는 내 차례야. 이튿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은정이 평소처럼 정희의 방에서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 미정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참았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보호사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미정은 은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고 우리 집안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은정은 조용히 서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내일 당장 나가요. 정희가 말리려 했지만 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이 집 며느리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은정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으로 어머님 서류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무슨? 그냥 짐 싸서 나가면 돼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셔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정아. 은정 씨가 내 서류들 정리해 주기로 했어. 유언장이며 재산 관련 서류들 말이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할 때 정리하는 게 좋은 거야. 은정 씨가 그렇게 조언해줬어. 미정은 은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보호사 주제에 무슨 유언장 이야기를 합니까?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걱정하시길래 정리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정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정희의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은 남편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그 보호사 해고했어. 상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미정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한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대. 보호사 주제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은정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정희는 슬픈 표정으로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정희는 은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계획이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시에 오신대요. 은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오시겠네요.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은정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은정은 대답 없이 조용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이 아침에.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박정희 여사님 계신가요? 미정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변호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희 여사님의 요청으로 유언장 검인을 하러 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오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채로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뒤따라 은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했잖니. 내 삶을 정리하려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하세요? 정희는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도와줬어요. 내 삶을 다시 정리해야겠다고 조언해줬죠. 미정은 은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으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사님, 유언장 내용 확인하시겠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초조하게 두 손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증인도 필요하니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우리끼리만 하자. 나중에 다시 모이면 돼.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은정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유언장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필요한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미정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저 보호사가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돼? 법적으로 문제 없잖니.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인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정리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아,
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거야. 미정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정희는 은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은정 씨 말이야.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보호사가 뭐가 특별하다고요? 그냥 돈 벌러 온 사람이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넌 모르는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니까. 미정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정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봉투 안에 서류가 있어. 직접 확인해봐.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은정 전 한산요양재단 이사장. 미정은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은 은정을 돌아봤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서서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단 설립 문서, 기부금 내역, 그리고 실종 신고서까지 모든 서류에 한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 요양보호사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정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한산요양재단 이사장이 왜 여기에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은정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을 향해 내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하인처럼 부렸던 순간들. 모든 게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미정은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면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단의 역사, 은정의 업적, 그리고 실종 사건의 진상.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재산 횡령 사건 주요 용의자 미상. 미정은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정이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재단의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빼돌렸죠. 저는 그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정희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정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은정이 보였던 그 여유로움, 그 단단함, 그 침착함. 모든 것이 단순한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결이었던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사람을 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희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람을 대할 땐 조심해야 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귀를 기울였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은정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미정은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작성일은 2025년 9월 20일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박정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한은정 씨 명의로 이전합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재산을 받습니까? 정희는 침착하게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자격이요? 그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은정 씨가 날 돌봐준 건 단지 몸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입니다. 미정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겨우 몇 주 있었던 보호사한테 왜 재산을 넘기세요? 은정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창가에서 돌아서서 미정을 마주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 땐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생활비는 계속 나갈 거야. 다만 재산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사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미정은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넘긴다는 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야, 미정아. 진심으로 날 대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안 대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희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정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은 즉시 시작됩니다. 등기 이전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절차는 이제 시작됩니다. 은정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재산은 올바르게 쓰이게 할게요.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 무례함, 경멸. 모든 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저 사람 냄새 이상해. 촌스럽게 생겼네. 돈이나 벌러온 거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은정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정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후회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추가 서류는 며칠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배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3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정희는 은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이제 시작이네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한산요양재단을 다시 세울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산요양재단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재단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혹시 그때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은정은 미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단의 돈을 빼돌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죠. 미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집과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엔 밝혀지죠. 미정은 무릎을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은정은 미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바로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눈빛엔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그 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 단지 203동 5층. 대문 앞에 명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가라는 글씨는 사라지고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가라는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새벽 6시 은정은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왔네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은정은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빗자루를 움직이며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은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정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 3달 전 그날 이후 미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사람을 대했는지. 은정은 한 번도 미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정은 대답 없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은 놀라며 미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은정은 미정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이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미정은 은정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안에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은정은 정의를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해했구나. 다행이네. 미정은 정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정의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을 비쳤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산요양재단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재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미정도 변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정의는 행복했습니다. 은정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희망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정의가 물었습니다. 은정 씨, 후회 없으세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모든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정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은정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오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은정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변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대문 앞에 나가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한가라는 글씨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패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명패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바뀐 건 집만이 아니었어요. 집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미정은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정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변했습니다.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안에서 정희가 불렀습니다. 은정 씨, 들어와요. 차가워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요. 집 안에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명패가 반짝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모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명패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인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